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당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신뢰도와 마찬가지로요. 신뢰도 타당도는 1차, 2차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당도 이번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1차에서는 무조건 한두 문제는 패주기도 한 문제는 나오고 뭐 재수점은 두 문제 2차에서는 한 문제 6점짜리입니다. 2차도 결국은 쉽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당도에서 한 문제 나온다. 2차에서 뭐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2차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큰 틀, 초벌구율만 2차 잡아놓고요. 1차에서는 큰 흐름만, 맥락만 잡으면 됩니다. 맥락 첫 번째가 뭐죠? 타당도 맞냐 안 맞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가 타당도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원서에는 타당도에 대한 용어 정리만 5장입니다. 아주 전혀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문항 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측정하는 문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맞는 거죠.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에 무슨 뭐 탄젠트, 뭐 코사인 이런 게 나왔다. 이거는 잘못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타당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난이도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너무 쉽다고 해서 이거 직업상담 문제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직업상담 문제 켜요. 어려워도 직업상담 문제 켜요. 쉬워도 켜요.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냐 안 맞냐. 맞으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예문이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문항 중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다.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답 1번의 타당도. 이게 답입니다. 쉽지요. 뭐 공부 벌써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타당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있고요. 먼저 종류에는 내용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거 타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가 있다. 총 4가지가 있다. 2차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게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여기에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돼요. 타당도가 뭐라겠어요? 아주 딱 보면 나와야 돼요. 인지는 뭐예요? 하도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자동뽕으로 알아들 겁니다. 진짜 실예. 고용센터 가면 제 제자들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배웠어? 김덕희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어머 그래 나도 배웠는데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인지 대가리 맞아요. 이게 보통 공통어래요. 인지하면 대가리 오 너무 방압되는 거예요. 인지하면 딱 나와야 돼. 인지, 대가리, 적성, 능력, 흥미, 좋아하는 거,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신뢰도 갔냐, 안 갔냐, 이게 딱딱 나와야 돼요. 이것만 나오면 아주 쉽습니다. 준거 타당도, 준거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을 갖고 어떤 기준점을 갖고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건 준거 타당도. 안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건 안면 타당도. 내용을 보고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 내용 타당도.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건 구성 타당도. 쉽잖아요. 구성 타당도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글자만 외우는 거예요. 구성 타당도 뭐예요? 구성을 보고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 준거 타당도는 어떤 기준점을 보고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 안면 타당도 눈으로 보고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시험 문제 갈게요. 안면 타당도는 눈으로 보고 맞냐 안 맞냐만 가려내면 돼요. 어떤 내용도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업상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그냥 맞나 안 맞나 저거 맞아 저거 안 맞아 이것만 가려내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걸 안면 타당도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냥 답만 가려내면 되니까요. 근데 내용 타당도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이건 전문가가 봐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봐서 저거 알아. 무슨 내용인데. 그건 잘 몰라도 돼.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통해요. 근데 내용을 볼 때는 어떤 박사과정에서 볼 때는 내용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논리적 타당도라고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논리적으로 내용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내용 타당도를 뭐라고요?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하며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얼마큼 논리적인가. 여기서 다시 정리할까요? 내용이 얼마큼 논리적인가. 그래서 논리적인가,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논리적 타당도 하면 답이 내용 타당도다. 근데 이거 누가 봐야 돼요? 전문가가 봐야 돼요.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논리적인지 안 논리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알아보는 타당도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내용 타당도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보는 거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논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얼마큼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의 평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전문가 나오면 내용 타당도, 논리적 사고 나오면 내용 타당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얼마큼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타당도 개수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몇 점 전문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도 개수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도 개수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타당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내용 타당도입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논리적 사고 나오면 답이 뭐예요? 내용 타당도. 논리적 사고는 누가 알아야 돼요? 전문가가 알아야죠. 전문가 나오면 내용 타당도. 타당도 개수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거 내용 타당도. 왜? 내용은 전문가마다 다 파악하기가 다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예요. 이건 또 하나의 팁인데요.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지 않은 내용 영역을 내용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내용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벌써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용이란 말이 들어가면 내용지 집봉 내용 타당도예요. 이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검사의 부장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는 내용, 그럼 D는 몰라도 돼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내용 나왔네, 내용 타당도. 한 문제 맞췄습니다. 논리적 사고 나오면 내용 타당도 두 문제 맞췄습니다. 또 타당도 개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거 내용 타당도 세 문제 맞췄습니다. 전문가의 평가 내용 타당도 네 문제 맞췄습니다. 벌써 기출문제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공부 아주 쉽죠? 내용 타당도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예요. 안면 타당도에서는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이것도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측정한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다. 아주 설명도 제일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이렇게 궁금한 분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측정한다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안면 타당도인데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원서 해석이라요. 원서 해석이라 내용이 다 똑같아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요. 직업상담사만 시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직업상담사, 이쪽은 전기기사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다 틀려요. 이쪽은 직업상담사. 섞어서 보거든요. 기사 시험이요. 뭐 건축기사, 토목기사 이렇게 섞어서 봐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내가 내용은 잘 몰라요. 답도 잘 모르는데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인지는 보니까 알 것 같아. 이게 내용 안면 타당도예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 거야. 직업상담사를 실제로 얼마큼 잘하나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측정한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이게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구나.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얼마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험지가 직업상담사구나 라고 검사가 측정한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든가 라고 아는 것을 안면타당도라고 그래요. 금방 이해가시죠? 여러분 딱 보고 감독관님 이거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 아닌데요. 예를 들면 감독관님이 잘못 나눠줘갖고 전기기사 시험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고 이거 우리 시험 문제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안면 타당도가 없어요. 그래갖고 직업상담 시험 문제도 몰라. 그리고 막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욕을 하는 거예요. 김덕희 이거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것만 나오네. 맨 듣부자만 나오면 풀고 있어봐요. 완전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험 문제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안면 타당도다. 검사가 측정한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측정하는 것처럼 이게 직업상담사 시험이 측정하는 거구나 라고 안면으로 아는 거, 안면으로, 눈으로 알 수 있는 거, 이거를 안면 타당도로 간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준거 타당도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요? 준거 타당도라는 것은 직업상담사의 할 일이 뭐예요? 직업상담사는 내담자가 왔단 말이에요. 내담자의 심리상담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심리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심리상담을 체크해서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적 명확성이 없으면 직업상담사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맛이 갔는데 살짝.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 사람은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은 심리검사 또는 개인상담을 실시해야겠죠. 이것도 앞에 설명 다 드렸죠? 그렇습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이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적성이 있는지, 어떤 적성,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적성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측하는 게 직업 상담사예요. 그래야 상담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상담을 해보니까 직업 상담사 분야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은 전기사 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기기사 경험도 있고 학과도 그쪽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상담에 필요한 거 어떤 기준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설정할 수 있는 게 준거 타당도예요. 내담자의 데이터를 보고 내담자의 미래 직업을 또 미래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준거 타당도다. 그래서 이게 직업 상담사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딱 보니까 전기사가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요. 쌀 좀 던지고요. 건축기사가 이건 점쟁이에요. 이걸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내담자의 적성 또는 전공, 취미 이런 것들을 다 기합을 해서 어떠한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거죠. 이게 상담사, 직업 상담사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데이터 값, 측정치를 중요시하는 타당도는 무엇이다? 준거 타당도다. 측정치가 필요 없는 거, 데이터 값이 필요 없는 건 뭐예요? 내용 타당도다. 이런 것들이 섞이니까 뒤죽박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터드리는 거예요.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치가 필요 없는 건 내용 타당도, 측정치가 필요 있는 건 준거 타당도다. 준거 타당도 중에서도 뒤에 나오는 예언 타당도예요.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가 있다. 데이터 값을 통해서 내담자의 미래 직업을 예언하고 예측하는 타당도, 예언 타당도, 준거 타당도 중에서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 같은 말입니다. 데이터 값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준거 타당도는요, 준거, 기준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기준!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려. 양팔 벌리는 건 기준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니까 기준 참조. 기준하는 준거 참조. 기준점, 기준. 이 중앙 기준. 이걸 기준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 기준 타당도. 그래서 기준 타당도라고 한다. 준거 관련 타당도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시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그래서 기본 준거를 직접 동시에 지금 이 기존 준거와 지금 즉시에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 이걸 동시 타당도라고 해요. 동시 패션 동시에 알아본다. 동시 타당도 이게 참 원서 해석이라 아주 이 같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골 때려야 아주 공부가 왜 이 지랄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공부하기 어렵게. 근데 공부는 공부니까 동시타당도라고도 하고 공적으로 지금 찌찌뽕한다. 그래서 공인타당도라고도 해요. 시험에는 다 각각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이런 용어들도 참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랄 맞아요. 똑같은 말을 동시타당도라고 할 때도 있고 공인타당도라고 할 때도 있고 준거 타당도라고 할 때도 있고 기준 타당도라고 할 때도 있고 아주 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값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본다. 이건 미래니까 예언타당도, 동시타당도, 공인타당도라고 하고요. 미래를 알아보는 거 예언타당도 또는 예측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는 준거타당도에는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가 있다. 동시타당도는 공인타당도라고도 하고 예측타당도라고 한다. 새로 제작된 검사의 타당도를 기존은 뭐예요? 기존에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존 준거죠. 준거. 기준이죠, 기존. 기존에 있다. 기존에 검증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검증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오면 기존의 타당도를, 그래서 기존에 나왔다 하면 답이 동시타당도예요. 기존에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준거타당도예요. 다시 갑니다. 준거타당도는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검증된 타당도를 새로운 검사와 비교하는 거, 이거를 동시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기존이라는 말을 수무림 찾기입니다. 공부는 기존에 나오면 무조건 동시타당도 또는 준거타당도라고 하고요. 예언타당도는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실제 타당 집단이 쭉 나온다가 미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예언타당도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떨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어떨 것이다. 미래에 어떨 것이다라고 데이터 값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 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수치, 특히 타당도 중 수치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 값이에요. 데이터 값. 측량으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갑니다.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언타당도. 수치로 측량할 수 없는 데이터 값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 점쟁이고, 수치로 수령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예언타당도.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된 건 뭐예요? 준거타당도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준거타당도가 있는데 준거는 기존에 검증된 타당도와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라는 말이 나오면 준거타당도다. 준거타당도는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인데 특히 여러분들 처음 볼 때 기존에라고 나오면 동시로 나올 때도 있고 준거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두 가지를 포함한 게 준거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묶어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큰 틀은 준거타당도가 있는데 여기에 동시가 있고 여기에 예언이 있다. 근데 기존에 나오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답일 수도 있다. 미래에 나오면 예언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준거가 답이 나올 수 있다. 왜? 얘는 이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꼭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준거타당도 준거, 기준을 통해서 맞냐 안 맞냐를 알아보는 건데 기준이라는 말은 기존의 타당도와 검증된 것을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과 기준은 찌찌뽕 똑같다. 기준 나오면 동시타당도, 기준 나오면 준거타당도다. 미래를 알아보는 거, 수치를 통해서 알아본다. 수치 나오면 예언타당도, 수치 나오면 준거타당도, 미래 나오면 예언타당도, 미래 나오면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는 예언과 동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 흐름을 딱 여러분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수치화시킬 수 있는 타당도는, 수치화를 중요시하는 타당도는 1번 안면 타당도, 2번 내용 타당도, 3번 구성 타당도, 4번 예언 답이 이거죠. 답이 중 다시 갈게요. 1번 내용 타당도, 2번 안면 타당도, 3번 구성 타당도, 4번 예언 타당도 하면 답이 예언 타당도예요. 근데 4번 예언을 빼고 4번 준거 타당도 하면 준거가 답이겠죠. 왜? 준거 안에 예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응용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수님, 준거랑 예언이랑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패치도 같이 안 나와요. 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적용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중 기존의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검사가 나왔다. 그럼 답이 쭉 나온 다음에 동시 아니면 준거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준거 타당도는 1차, 2차 공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만 파악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패치교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뭐 당연하겠죠. 뭐 선발, 배치, 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설득력을 제공한다. 왜? 데이터 값을 다 알아보는 거니까. 준거 타당도의 또 특정 준거, 기준을 통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데이터 값을 통해서. 그래서 선발, 배치, 훈련, 인사관리. 인사관리와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거 준거 타당도다라고 보고요.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이건 제가 설명할 거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표집 오차예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을 표집할 때 표집 틀을 잘 구성하고 표집 틀을 잘 구성해야 돼요. 즉 맞냐 안 맞냐를 보는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안 맞죠. 유치원에서 모집단을 만들었어요. 전 국민을 다 상대로 해야 되는데 안 맞죠. 그래서 표집 오차가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교수님, 제가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한 사람들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표집 오차 저번에 기억나는데 여기는 타당도지만 신뢰도 할 때 동영검사 신뢰도에서도 표집 오차가 중요하죠. 그거는 신뢰도고 여기랑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긴 지금 타당도예요. 지금 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너무 많이 해서 꼬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타당도만 보는 거예요. 타당도. 그래서 타당도에서 표집 오차가 발생했다. 즉 표집을 잘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갖고 기본 준거 대표 선수를 뽑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준거 측정치 신뢰도. 초등학생들을 유치원에서 신뢰도가 높지가 않겠죠. 대통령 선거하는데. 또 타당도 높지가 않겠죠. 이러면 유치원 선거하는데 난 몰라요. 난 이 사람 할래요. 난 이 사람 할래요. 난 몰라요. 왔다 갔다 신뢰도가 낮죠. 타당도도 낮죠. 또 범위 제한. 너무 범위가 제한하면 그만큼 준거 기준점이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4가지 표집 오차, 준거 측정치 신뢰도 타당도 범위가 제한될수록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성 타당도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성 타당도는 타당도 맞냐 안 맞냐예요. 무엇이? 구성이 어떻게 잘 맞게 되었냐 안 맞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서 해석이라 용어가 구인 타당도라고 돼요. 그냥 구자 나오면 그냥 구자하고 찌찌뽕 구성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구인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얘는 구성이 또는 구성 개념이 잘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개념 타당도,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성 타당도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개념 나왔다 하면 답이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하면 답이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구성 타당도. 뭐 검사가 어쩌고저쩌고 개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답이 구성 타당도.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뭐 똑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뭐 요즘은 드라마 볼 시간도 없지만은 옛날에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별그대가 별에서 온 그대가 그럴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김수현, 여자 주인공이 전지현. 둘이 사랑을 해갖고 뭐 별에서 오고 뭐 드라마가 이상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히트작이었습니다. 히트할 때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최고 당대에서 뭐 지금도 유명한 배우들이지만 이 당시는 제일 핫한 배우들이거든요. 전지현. 남자 배우들은 전지현을 보려고 드라마 보고 또 여자분들은 김수현 보려고 드라마 보고 두 드라마가 아주 대박 났었습니다. 내용은 겁나 이상해요. 뭐 별에서 와서 별그대예요. 근데 좀 속된 말로 골 때려요 드라마가. 근데도 인기 좋았어요. 왜? 구성이 잘 돼 있잖아요. 구성이. 어떤 구성이? 드라마 배우들이 서로 스타 배우들이 잘 구성이 됐죠.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면 여자 배우가 전지현인데 남자 배우가 강호동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죠. 구성이 잘못됐겠죠.
이런 걸 뒤에 나오지만 이 요인 분석이라고요. 요인. 각 요인들이 잘 맞게 구성되어 있다. 즉 요인 분석은 각 문항들이 상관관계가 높게끔 잘 서로 짝 지어져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각 배우가 잘 짝 지어졌지. 전지현과 강호동.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강호동이가 전지현하고 둘이 사랑해 그러다가 별들에게 물어봐. 그럼 이상하잖아요, 드라마가. 그럼 그 드라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 둘이 막 사랑을 나누고 애틋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드라마를 많이 보죠. 그래서 김수현과 전지현이가 사랑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라 그래요?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변별력, 이상한 게 안 나와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강호동이가 별들에게 물어봐. 뭐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래봐요. 그러면 저 드라마 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 많이 안 나올수록 뭐예요? 변별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변별타당도가 높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잡았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내용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시험 볼 때 구성타당도 나왔네. 별들에게 물어봐. 오케이. 구인타당도라고 하고 어떤 개념을 물어놓은 겁니다.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저거 개념 상실이다. 개념 상실은 구성타당도가 잘못된 거다. 개념 상실 구성타당도. 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개념 나오면 구성타당도는 구인타당도라고 한다. 또는 변별타당도 또는 판별타당도라고도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뒤에 변별타당도 나올 때요. 구성타당도의 분석 방법 이 세 가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인 분석이 있고요.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가 있다. 변별타당도는 판별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요인 분석이라는 말이 나왔다. 요인 나오면 답이 구성타당도. 즉 각 문항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잘 구성되어 있나를 보는 겁니다. 전지현하고 김수현이가 서로 잘 구성되어 있죠. 배역이. 주인공에. 이걸 요인 분석이 잘 되었다라고 보고요. 수렴타당도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즉 이론적으로 별 그대 둘이 사랑하는 이론적으로 맞는 거와 해당 속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 즉 별에서 온 그대 사랑하는 내용이 둘이 잘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수렴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이게 중요합니다. 해당 속성과 관련이 없는 변수예요. 해당 속성과 즉 별 그대의 사랑하는 장면과 강호동 씨가 나와서 별들에게 물어봐. 이건 쓸데없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 이거는 오염물질이란 말이에요. 오염물질이 안 나와야 되죠. 근데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거를 검사하려면 해당 속성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오염물질하고 이게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관계없는 변형들이 많을수록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원서 해석이라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하고 연결하면요. 해당 속성과 관련이 없는 변수들이 많을수록 변별타당도가 높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의역을 하면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드라마와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드라마에 오염물질이 많이 안 나올수록 변별타당도가 높다. 이 말을 이렇게 의역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가면 해당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이 해당 속성, 드라마와 관계없는 것들이 여기서는 이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주체가. 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얘는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 관계없는 것들이 얘하고 많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얘 관계없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관계없는 것이 많단 건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여기서는 안 나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많을수록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왔구나.
이게 관계없는 변형들이 많을수록 이거는 쓸데없는 건 일로 제껴놨단 말이에요. 이 쓸데없는 거 제껴놓은 게 많을수록 변별타 농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많을수록 관련이 없는 거니까요. 관련이 없는 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로 보면 드라마는 쓸데 있는 거니까 드라마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드라마에서는 변별타 농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당도 내용을 끝났는데요.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학부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갖고 거의 한 학기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앞에서 신뢰도 끝났고 이번 시간에 타당도 끝났습니다. 한 학기 어려운 과목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공부하면요 100%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내용 지금 시험 봐도 거의 합격입니다. 합격 쓰기 준비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